예, 이어서 주얼리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기초노동법 2강 노동시간의 두 번째 편입니다. 두 번째 편 주제가 뭐죠? 네, 연차 휴가랑 관련해서 볼 겁니다. 예, 연차 휴가가 좀 최근에 법 개정이 여러 번 이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연차는 사실은 이제 기존에는 15일만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지나면 딱 15일 발생하고, 그리고 근속기간 늘어나면 연차도 늘어난다, 이렇게만 봤었는데 1년 미만이 딱 들어오면서 약간 혼란이 왔죠. 네. 그런데 이제 주얼리 노동자분들은 굉장히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뭐 법 개정을 떠나서 연차 휴가 제도 자체가 적용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본격적으로 오늘 질문을 보면서 같이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얼리 업계는 특이한 게요, 저런 식으로 휴가를 써요. 그 귀금속 신문이라고 업계에서 내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름 휴가 기간이 딱 똑같이 나오고요. 그러면 뭐 보통 뭐 목금 토일 월 이렇게 해서 5일 동안 쉰다, 그리고 이게 휴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휴가 이거 쓰는 거 말고는 잘 못 쓰게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렇게 5일 휴가 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일단 목금 토일 월 이렇게 하면은 달력상으로는 5일이 맞는데, 우리가 휴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휴가는 원래 근무할 날인데 쉬게 해주는 게 휴가죠. 그래서 원래 쉬는 날이면 그건 휴가할 필요가 없이 그냥 쉬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달력상으로는 5일 동안 쉬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원래 근무일이었던 날만 휴가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 5일제로 근무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사업장이었다 라고 한다면,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쉬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기 때문에 휴가 일수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달력상으로는 5일을 쉬었지만 휴가 일수로는 3일을 쓴 게 되는 것이죠. 예, 3일 쉰 건데 안타까운 게 사장님들은 물론이고 주얼리 노동자분들도 다 5일 썼다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3일 쓰신 겁니다. 네. 자, 연차 휴가제도 기본 골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연차 휴가는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15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년이 지나면 또 15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1년이 되면 16일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원리는 최초 1년에 대해서 15일이 발생을 하고 2년마다 하루씩 가산이 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입사 1년차 때 어느 정도 출근율을 충족하면 그 다음에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거고. 네, 대부분 출근율은 충족하니까요. 네네. 80%. 1년 단위로 연차 휴가가 발생되는 건데, 네. 그러면 아직 1년을 근무하지 못한 노동자 휴가일 수는 어떻게 산정하죠? 네, 그게 이제 개정된 내용인데, 이 개정된 내용에서는 입사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휴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2개월이 딱 안 되는 순간일 텐데, 한 달씩 뒤로 밀려서 발생하다 보니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일수는 1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입사를 해서 다음해 1월 1일이 되었을 때, 그러면 1년에 대해서 발생하는 휴가일수 15일에, 그리고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휴가일수 11일을 더하면 총 26일의 휴가가 발생할 수가 있는 셈이죠. 예, 휴가를 다 못 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받아야죠. 네. 왜냐하면 법에서 휴가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따지자면 그 휴가일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날에 일을 했으니 휴가에 대한 수당은 따로 받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부르는? 미사용 연차 수당이라는. 미사용 연차 수당 또는 네. 연차 수당,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죠. 네네.
이제 주얼리 업계를 보면은 뭐 여름 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일 쓰시는 게 아니라 3일 쓰시는 거예요. 네. 3일 쓰시고 이제 남은 게 이제 뭐 최소 12일 이상 이렇게 남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차 수당으로 거의 받지 못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그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입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음해 1월 1일 날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주어집니다. 언제까지? 1년 동안. 그래서 다음해 12월 말까지 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고요. 이 기간 동안에 15일의 휴가를 다 못 쓰게 되면 그 다음에 1월 1일에 이것이 수당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월 1일에 이제 그 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을 하고요. 이때 청구권의 시효는 3년의 시효를 가집니다. 그래서 꽤나 여유가 있죠. 그래서 연차 휴가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네.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돈으로 받는다. 네, 이게 연차 수당이라는 거고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연차 수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분들이 원하시는 건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주얼리 노동자들이 휴가를 사용하고 싶으실 때가 있는데 주얼리 업계가 이제 영세하잖아요. 기껏해야 이제 뭐 10명, 뭐 20명 미만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네, 휴가 쓴다고 그러면 사장님들이 18번으로 하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너 지금 휴가 쓰면 일할 사람 없다. 네. 당장 지금 물량 보내야 되는데 어떡할 거냐. 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법에서는 휴가에 대해서 노동자가 선택한 시기에, 청구한 시기에 사용자가 휴가를 보내주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과 같은 경우에는 법상으로는 노동자가 휴가를 청구를 하면 사용자는 일감 때문에 안 된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이유로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단 하나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 운영이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뭔가 거부할 수 있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두고 있긴 한데 단순히 일감이 많다라는 사정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업주로부터 너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니에요, 저 그냥 휴가 쓸 거예요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 저도 알죠. 예,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이 기간 동안에 제가 휴가를 쓸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어필을 하면서, 그리고 사업주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냥 휴가를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휴가를 통보한 날짜에 휴가를 간 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뭔가 불리한 조치를 하게 되면 그것이 모두 다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연차 휴가는 법으로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이고 네. 연차 휴가는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너 아니면 일할 사람 없다 이런 이유로 휴가를 못 가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이 없을 때 연차 휴가를 쓰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차 휴가를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너는 공휴일에 연차가 다 대체가 됐어, 쓸 휴가가 없어, 이렇게 말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차 대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연차 대체라는 게 뭔지부터 약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이게 이제 중소형수 사업장, 주얼리 업계를 비롯한 작은 사업장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꼼수인데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연차 대체가 뭔지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그런 제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차 휴가는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노동자가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은 사용자가 연차 휴가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를테면은 이번 주 화수목이 뭐 추석 연휴예요. 그럼 이제 월요일 하루는 일하는 날인데 그날 하루 나와서 일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그럼 월요일 날도 다 같이 쉬는 걸로 하자. 대신 그거를 연차 휴가를 다 같이 까는 걸로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 건데, 네. 근데 이제 질문에 나와 있듯이 이게 이제 공휴일 연차 대체라는 식으로 악용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작은 사업장에서 연차 휴가 대체를 악용할 수 있는 뭔가 배경이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휴일 연차 대체라는 건 뭐냐면은 공휴일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달력의 빨간 날이라고 하는 네. 1월 1일 신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설 연휴 뭐 이렇게 해서 쭉쭉
뭐 5월 5일 어린이날 해가지고 마지막 12월 25일 성탄절까지 네. 예, 빨간 날이 한 뭐 1년에 한 12일 내에서 13일 정도 나오는데요. 네. 이런 날도 우리가 공휴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를 연차로 다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연차로. 네. 그러면 이제 근로계약서를 통할 수도 있고 취업규칙을 통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전제가 되는 게 아까 최 노무사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연차 휴가는 원래 일하는 날에 쓰는 게 휴가인 건데 그렇죠. 법상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네. 노동법으로 보장되는 휴일은 딱 두 개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는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는 유급휴일로 져라. 이걸 주휴라고 하고요. 네. 유급주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매년 5월 1일 노동절. 요거 네. 두 개만 법상으로 보장되는 휴일이었고, 나머지 1월 1일부터 12월 25일 성탄절까지의 공휴일들은 법상 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럼 다른 친구들, 뭐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 빨간 날은 다 휴일로 쉬고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그건 이제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 규칙을 통해서, 회사 규정을 통해서 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거고. 근데 휴일을 이제, 정하고 예,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작은 사업장은 이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명절에 사실 일을 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명절에 쉬게는 하는데 그거를 연차를 쓴 걸로 하자. 네. 그런 식의 꼼수죠. 그래서 연차가 사실상 사라져 버립니다. 1년에 한 12일, 13일을 다 연차로 대체해 놨기 때문에 네. 1년 연차 휴가일수인 15일 같은 게 전혀 없어지는 것이죠. 네. 근데 최근 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공휴일들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대기업들과 똑같이 휴일로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문제가 심각했던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이나 뭐 공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연차 휴가가 다 뭐 올곧게 보장이 됐었는데 중소 형태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한테는 연차 휴가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 쉴 권리도 양극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졌던 상황이죠. 네. 그래서 노동계에서 계속해서 이 공휴일들을, 달력의 빨간 날들을 법상 휴일로 지정하라라는 요구를 했었고, 네. 다행히 2018년 3월에 근로기준법 개정이 되면서 네. 공휴일을 이제 휴일로 지정한다는 것으로 네. 법 개정이 됐습니다. 모두 한꺼번에 적용이 되나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네. 이제 법이 시행이 되면은 법상 휴일이 되면 이제 휴가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네. 법 시행 이후에는 공휴일 연차 대체가 다 불법이 되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네. 당시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 시행을 하기로 정합니다. 네. 그래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300명 이상 기업이나 또는 공공기관은 올해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시행이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이미 돼 있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휴일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30인 이상 300명 미만 기업은 내년에 시행이 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영세사업장들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이 되면은 이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0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그렇죠. 30명이 안 되는 사업장은 내후년부터 이렇게 공휴일 연차 대체가 아예 불가능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연차는 일하는 날 쉬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된 이후에는 연차 대체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좀 전에 이제 설명을 해 주셨을 때 공휴일이 이제 사업장에서 휴일이 아닌 경우 연차 휴가로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날 공휴일 다 휴가일이야 라고 지정을 해버리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거는 무효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근로자 대표라는 것은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만은 과반수 노동자 또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과 서면 합의를 체결했을 때 사용자가 연차 휴가일을 지정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지 않고 그냥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 휴가일이라고 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때 만약에 뭐 사용자가 이건 연차 휴가라고 하면서 쉬라고 했다면은 네. 내 연차 휴가 일수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네. 그 쉰 날에 대해서는 일종의 뭐 휴업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되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내가 연차가 제대로 사용이 안 됐다라는 취지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미사용의 연차 수당을 청구해 본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답변 다만, 잘. 예, 다만 이제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이제 공휴일을 유급휴일화 시키는 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기업이나 공기업보다는 중소형태 사업장, 주얼리 업계 이런 데 더 절실한 건데, 네.
굳이 법 시행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2022년 1월 1일이 되면은 공휴일 연차 대체가 불법화가 된다. 네. 그러면은 2021년 내년에도 똑같이 공휴일 연차 대체를 해야 되느냐? 네. 그러지 않으셔도 되죠. 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바꾸거나 네.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노동조합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을 네. 통해서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얼리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기초노동법 2강 노동시간의 두 번째 편 연차 휴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최 노사님 평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네, 뭐 이런 경우 외에도 사실은 노동시간이라든가 휴가의 운영 등 이거 외에도 사실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꼼수 때마다 일일이 다 스스로 고민하려 하시지 마시고 우리 이제 노동조합을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 같은 법률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상담을 통해서 뭔가 좀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1강은 임금, 네. 2강은 노동시간, 각각 2편씩 네. 총 저희가 4편 교육을 진행했고요. 이어지는 3강은요, 해고와 권고사직 문제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문제죠. 네, 코로나19 이후에 네. 어마어마하게 이제 잘려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